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0년간 연애, 재회 상담을 해온 상담사 멘탈리안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참 거부감 드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아마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신뢰되는 영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화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점만 밝히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어야 재밌습니다. 그러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공략이 쉽습니다.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애한 경우에 권태기를 느끼고 3개월 정도 지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재미있습니다. 상대방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려도 보고 좌절도 겪어보고 다시 회복도 해보고 하는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물론 힘드셨던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네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잘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레임 이론이라는 걸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임이란 기본적인 이끌림, 매력, 주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한 남자에게 빠져 있다면 남자가 여러분에게 높은 프레임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레임을 높이면 충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는 게 가능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능수능란한 모습에 빠졌어요 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프레임 관리를 잘하니까 상대방에게 결국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프레임을 높일 수 있을까요? 3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수에 이끌리지 않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프레임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만날 때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좋아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지레 겁을 먹는 겁니다. 결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등급이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을 평균 내서 그의 맞춤형 대학에 진학하게 되죠. 이처럼 연애에는 외모, 성격, 지능 등의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사랑에 빠지려면 어느 정도 등급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TV 속의 아이돌을 보더라도 팬심은 생기지만 사랑을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그 사람에게 푹 빠졌다는 건 서로 어느 정도 등급이 엇비슷해야 합니다. 설령 차이가 나더라도 1, 2등급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프레임으로 커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멘트를 던지는 겁니다. 너 정말 친구로 느껴진다. 왜 이렇게 편하지?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 이와 같은 멘트로 상대방의 프레임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원래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복욕이 있습니다. 가치가 높아 보이는 여자에게 이끌리는 겁니다. 친구같이 느껴진다는 말은 남자에게 나보다 레벨이 낮아 보였는데 뭐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저런 거에도 별 타격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대방 앞에서 주눅 들고 자신감 없어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투 유발입니다. 원래 매력 있는 여자의 곁에는 남자들이 많은 법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출한다면 남자의 뇌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딱히 매력을 못 느꼈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른가? 하고 원래 여자가 갖고 있는 매력보다 한층 더 높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원래 다른 사람들의 선택은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한 음식점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으면 그 집은 맛집인가 보다 하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 심리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어울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SNS에 연출하면 좋습니다. 단 너무 마구잡이로 해서 안 됩니다. 이 경우 그냥 여자가 굉장히 진정성 없는 여자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친구처럼 올려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사람이 사람에게 끌리려면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해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있으면 골키퍼가 이미 있다는 생각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보다 1, 2등급 높은 남자를 출연시키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등장시키거나 상대방이 키가 아쉬운 부분이라면 조금 더 키가 큰 사람을 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가치 높은 남자의 선택은 가치 높은 여자라는 입증이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난 전 남자친구가 질투 유발하든 뭐라든 신경 자체가 안 쓰이던데 또는 더 없어 보이던데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두 개 중에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전 남자친구가 활동적이고 행복하고 멋진 여자를 만난 게 더 가치가 높아 보이나요? 우울한 문구만 쓰고 좌절하고
카톡으로만 있는 게 더 가치가 높아 보이나요? 아마 전자이실 겁니다.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아예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괜히 자기 스타일도 아닌 척 올렸다가 흑역사가 될까봐, 남자가 의도를 뻔히 알까봐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설령 남자가 그 의도를 안다고 해도 마이너스 되는 점수보다 플러스 되는 점수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SNS를 통해서 기왕이면 상대방보다 가치가 높은 남자를 등장시켜서 질투를 유발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미해결 과제입니다. 인간의 뇌는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궁금증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두 남녀가 카톡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순간에 남자가 카톡을 씹어버립니다. 여자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바쁜 건가? 이 말은 괜히 보낸 건가? 등 끝없이 남자에 대한 생각 투자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생각들은 고스란히 프레임으로 전환됩니다. 자, 남녀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의 연락을 무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가 할 말 없게끔 보내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씹어야 하지만, 남자가 정말 중요한 연락을 했을 때 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공적인 일일 경우에는 당연히 답장은 해야겠죠. 특히 남자가 앞에서 다뤘던 첫 번째, 두 번째를 모두 수행한 후에 관심 표현을 했을 때 씹어버리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남자는 더더욱 여자를 한 수 위로 보게 되고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3, 4일 정도 뒤에 바빴다고 말하면서 남자를 약간은 달래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강하게만 나가면 남자도 자존심이 상해서 맞불을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단 남자도 그러려니 하면서 나온다면 굳이 자신을 낮춰서까지 사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을 모두 수행하면 제 체감상 80% 케이스 이상은 거의 해결이 됩니다. 짝사랑 사연이 너무나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행동을 개선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행동을 정확히 대입했던 분의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자분은 20대 초반 대학생, 남자분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한 20대 중반 대학생이었습니다. 여자분이 개강총회에서 만난 남자분을 먼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럴수록 여자분은 애가 타면서 오히려 저프레임 행동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선 연락을 넣다가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결국 완전히 저프레임 상태로 상담에 오셨습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조언들을 드렸고, 여자분은 처음에는 실천하시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당연한 심리입니다. 원래 인간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소 패턴과 완전히 다른 조언을 들으면 당황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조언을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1주차에 강의실에서 마주친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2주차 때부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에게 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는 정확한 기회라고 진단했고 완전히 무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세는 완전히 역전돼서 남자분 쪽에서 여자에게 매달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자분은 결정적일 때 질투 유발로 한 번 더 추가 탈을 날렸고요. 결과적으로 어렵지 않게 교제에 꼴이 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미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계실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또한 행복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식들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10년간의 경력을 통해 가장 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만 다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대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탈리안이었습니다.